좀 더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김낙겸 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사령부 지휘소에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지휘관들과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전략군 사령부가 괌 포위 사격 위협을 이어가며 김정은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공언한 지 닷새 만에 추가 반응이 나온 겁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사령부 지휘소에서 전략군이 준비하고 있는 괌도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김낙겸 대장의 결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지휘 성원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에서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매우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작성한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위력 시비 사격 준비 상태를 검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괌도 포위 사격 준비를 끝마치고 당 중앙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략군 사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화성 포병들의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오늘 대연합부대에 와서 화성 포병들의 전투준비 태세와 사기 충출한 모습을 직접 보니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미제 군사적 대결 망동은 제 손으로 제목에 올감미를 거는 셈이 되고 말았다고 하시면서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어제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해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략군 사령부 지휘소에서 김낙겸 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받고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지만 북한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한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닷새 만에 나온 후속 반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 거죠? 네, 일단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쯤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 관련 사진을 공개하거나 보면은 정확한 내용을 보다 알 수 있겠죠. 일단은 조선중앙통신이 아침에 보도를 한 건데 어제 전략군 사령부 우리 정보당국의 파악은 평양 외곽에 있는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김정은이 그동안 2주 동안 굉장히 잠행을 했지 않습니까? 공개 활동을 안 했는데 이번 일련의 사태 이후에 첫 공개했는데 전반적 흐름 보면은 방점이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했다 이거보다도 이 강압 미국 등 그 국제사회 강압 외교에 한 발 후퇴했다,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오늘 나왔는지 어떤 발언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일단은 보고를 받았다. 사실은 지난 10일 날 김낙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괌 포위 공격을 이렇게 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일련의 수순 과정에서 닷새 만에 보고를 받았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업무 보고 받는 형식이 되겠죠. 이런 훈련 계획을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받고 나서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 굉장히 레토릭이 어느 자기들이 마치 위해 주는 것처럼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사실은 뒤로 물러났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2013년 봄에 3월
29일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때 이제 한미연합 훈련을 하니까 그때 이제 전략자산들이 전개되고 거기에 반발해서 당시에 역시 김낙겸 등 당시 군 수뇌부들을 밤에 소집을 해서 괌, 하와이 등 태평양에 있는 미제 전략군 기지들을 타격하고 승인까지 했다라고 해서 네. 그때 승인서를 서명한 것까지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이후로도 북한이 실제 엄중한 도발을 안 했죠. 그 어떤 자기들 내부의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도발 행태를 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사실 이번에 일련의 과정이 강도는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닷새간 굉장히 말의 전쟁이라고 이제 언론들이 많이 그렇죠. 표현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 간에 거의 뭐 말 네. 전쟁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런 나왔었는데요. 데 대해서 일단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계속 예. 이 굉장히 공세적인 발언을 했지 그것도 않습니까? 휴가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북한이 움츠러들고 사실은 군사력으로 봐서 북한이 어떻게 미국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국토 수요 의지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또 남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런 형식을 빌어서 예. 뒤로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역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김정은 위원장 발언을 보면 미국이 계속 망동을 하면은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언제든 실전 돌입 태세를 갖춰야 하겠다 이 얘기도 하면서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약간 대화의 어떤 여지를 남겨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화까지는 아닐 거고요. 예, 그럼 지금의 어떤 행태,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지금이 북한이 대화를 나서겠다라는 건 자기들이 어떤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이 적대의 정책 이런 걸 포기한다라는 거네. 여기서 굉장히 180도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90도 이상의 입장을 선회한다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의 대화의 여지라는 거는 예. 오히려 미국 등 국제사회가 특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자신들한테 좀 선의적으로 나달라 지금의 공세를 낮춰달라 이런 뜻으로지 이 대화의 분위기라는 것이 북한이 우리의 요구에 미국의 요구에 응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네. 근거 중에 하나는 지금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미국이 마치 망동. 이거는 적대시 정책을 얘기하거든요. 예. 적대시 정책의 수단이 자기들한테 비난을 한다라는 건 이건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2012년에 집권해서 지금까지 자기 할아버지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예. 이념적으로는 할아버지가 했던 대북 적대시 정책, 아버지인 김정일도 했지만 이 프레임에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북한 정권은 붕괴하게 예. 이념적으로 붕괴한다라는 그런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망도.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시혜를 베푸는 양 양보를 한다.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 거지.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뭐뭐 한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는 어떤 가정법적인 그 어법도 전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역시 당장 괌 포위 공격에 대한 거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네. 다른 형태의 일종의 국지성 도발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도발 가능성 부분을 이제 가장 국민들도 네. 사실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괌포위 사격이라든가 이런 건 북한 입장에서도 자살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미 간의 대치전이지만 이 NLL 근처에서의 뭐 도발이라든가 이런 그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일단은 그런데 이 장소가 예. 2014년 목함질의 도발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이전에는 서해 도발인데 사실 우리가 서해 오도 지역에 굉장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해 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그 사실은 동부전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예. 이것은 달리 말하면 수도 서울에서 멀어지는 수도 서울을 공격한다라면 남과 북 전면 한반도에서 제2의 전면 전쟁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설적으로
서울에서 먼 데서 국지 도발을 벌인다라면은 국제사회가 관심을 덜 갖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렇죠. 관심을 예. 안 가는. 사실 이런 형태의 지금 그래서 그 어떤 괌을 포위하겠다라는 협박을 해놓고 이런 협박하에서 성동격서식으로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크죠. 그 또 하나의 그 상황 증거는 21일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합니다. 북한 역시 우리는 방어적 훈련인데 자신들도 준비 태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의 훈령을 내리죠. 왜 대한민국과 네. 미국이 우리를 북침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선전을 했기 때문에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 대응 속도를 병력 동원을 한다는 얘기죠. 병력 동원을 한다라는 건 북한의 일상적 경제 활동이 마비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훈련 때마다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북한의 김정은 위치가 북한군 통수권자입니다. 예. 북한군 내부에서도 강경파 목소리가 있겠죠. 네. 이걸 다스릴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출로를 찾아야 되죠. 그 출로의 형태가 국지 도발 가능성이 크다. 그 이제 과거 그래서 목함질에 그랬죠. 작년 요맘때 북극성 1형 시험 발사했죠. 그래서 예. 최근에 이 보도가 함경남도 심포 일대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이 좀 예의주시한 좀 이상 징후가 보인다라는 게 38로스의 분석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극성 2형, SLB 2형 시험 발사 가능성, 뭐 이런 형태의 도발 가능성도 짚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북한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중국이 일단 그 북한의 경제 제재 예. 동참을 하는 그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석탄, 철 등 수입을 예. 이제 금지하는 데 동참을 한 건데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경제 압박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그 와닿는 그 제재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이런 제재, 지금 북한이 그러면서 오늘 북한의 자제력을 시험하면서 한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여기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둔 이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지금 중국 상무성 보도는 어제 네. 나왔죠. 네네. 어제 나와서 어제 시점으로 보면 내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광을 전면 수입 금지한다. 예. 그런 거였는데 과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했어요. 일일이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좀 북한 내부에서도 충격파가 크다라는 네. 분석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러시아를 믿었겠죠. 러시아가 이번에 결의안 통과된 것도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예. 비토권을 행사하면은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되는데 지금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자신들이 최대 후경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을 잠시나마 져버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 사태의 발단도 그것 때문에 네. 첫날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든가 15개 그 북한의 관변 단체들이 나서 일제히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발언이 일련의 과정이 에스컬레이팅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예. 이 사태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런 거 측면에서 볼 때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이 문제를 나름대로는 돌파를 해야 되겠죠. 예. 어떤 형태로 돌파를 할 것이냐 고민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도발 강도가 세면은 그 과거의 패턴을 보면 국제사회가 좀 들어주는 면이 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양태와는 다른 미국의 대통령과 대북 정책을 다리하는 막 서슴치 않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북한도 어떤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마 오늘 우리 광복절이죠. 예. 잠시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하면서 예. 뭐 대북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하리라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어떤 걸 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가 광복절이지만 북한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오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나름대로 이 8월 15일 북한도 메시지를 냅니다. 대외 메시지를. 그런데 아직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보면은 북한이 앞으로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좀 대통령 발언 이후에 그 좀 또 한번 가늠을 얘기가 할 나올 수 수 있다. 있는 예.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화면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하면서 수행을 한 것이 황병서 정치국장하고 예. 김정실하고 노동당 부부장이라 얼굴이 노출이 안 된 인물인데 이 과거에 비해서 김양건 사망 이후로 이른바 대화파들이 그 김정은 주변에 보이지 예.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예,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부분은 되겠군요. 좀 군부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죠. 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실제 도발 가능성 그러니까 괌 포위 사격 부분에 대해서 이 도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오늘 김정은 위원장 이런 얘기가 나왔고 어제 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을 쏘면 전쟁에 치달을 것이다. 이게 직접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가지고 이런 발언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게 당분간 또 강대강 대치가 또다시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은 보십니까? 강대강 등이라는 건 이렇게 봤죠. 등치 관계, 균등 관계에서 강대강이 되죠. 근데 사실은 북한, 미국은 비대칭 관계죠. 대칭 관계인데 이것을 예. 우리가 이 실체를 안 보고 표면적으로 보면 말로만 강대강이라고 보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볼 필요가 있죠. 괌 포위 공격을 해서 당초 발표에는 뭐 괌 주변 영해 30-40km에다 포탄을 떨어뜨리겠다,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겠다는데 그게 쉽지 않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랬으면 실제 전쟁에 돌입하는 거죠. 지금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은 미국이란 나라를 보십시오. 미국 서해안에 외국 군함이 근접 영해지만 그 근해를 지나갔다는 언론 보도를 2차 대전 이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카리브해 연안에 외국 영해상에 외국 군함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나도 그러니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 미국 동부 지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괌도 미국의 영토로 본토로 보는 나라거든요. 예. 거기에 포탄이 떨어뜨렸다. 미국은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매티스 장관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강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오늘 반응도 그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느냐,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뒤로 후퇴하는 이런 행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또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는지 이거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